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삼성 SDI를 다시 한번 좀 볼 거고, 오늘 끝난 뉴욕 증시, 미 증시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발 또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삼성 SDI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약세를 또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또 악재가 나온 그런 하루가 지나갔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우리가 H차전지 섹터뿐만이 아닌 삼성 SDI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단기적으로 어저께 마이너스 3%대 또 하락이 나와서 다들 힘든 또 시기 하루를 좀 보내셨겠지만 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일 거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좋은 일들 가득할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 일단은 나왔던 내용들, 또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닌 미 시장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미 시장의 흐름들까지도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로이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가 이 LG 엔솔에 3.9조 원 가량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포드사와의 9.6조 계약 해지, 공급 계약 취소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약 13.5조 정도의 주문 잔고가 소멸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2024년도 LG 엔솔의 매출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큰 여파가 있죠. 네, 그런데 일단은 뭐 전문화된 시설 투자나 R&D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손실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섹터의 약세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리스크의 본질을 보자면 이 글로벌 EV 시장의 성장세가 더 둔화되고 미국 내 보조금 축소 또는 수요가 앞으로 더 예측이 약화가 될 거라, 공급망 전망이 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업계들이 이제 전략을 전기차 모델을 좀 취소하고 있고 이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급사 주문들이 계속 약해질 가능성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서 이 삼성 SDI도 이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온 건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과연 이렇게 2차 전지가 지금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계속 한 번에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 구간을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시장에 대한 전환점, 또 시장이 현재 우리가 EV 시장으로만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삼성 SDI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삼성 SDI한테 부정적으로,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삼성 SDI 또한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아주 또 주요한 LG엔솔과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쟁자이자 같은 섹터고 같은 섹터의 이런 불안 심리가 나오다 보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EV, 이게 주문 증가 기대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삼성 SDI는 현재 EV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ESS 또 산업용 배터리 쪽으로 지금 추세를 되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또 ESS 시장이 아직까지는 당연히 EV 시장보다는 약해요. 그런데 2027년도부터는 앞으로 이런 파이 자체가 거의 비슷해질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만큼 저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2026년도에 우리가 주목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EV 사업 자체적인 비중이 아직까지는 중요하다 보니 이런 식의 악재가 나오다 보면 시장은 다시 한번 부정적인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 거겠지만, 결국 우리가 추후에 미래 기대치를 볼 때 삼성 SDI는 이런 악재들이 이제 끝나가고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악재에 대한 소멸로 앞으로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EV 쪽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ESS 또 전력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여기에 대한 중요성들이
결국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 주고 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은 이상 또는 한국 iShares ETF 시장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결국에 삼성이나 SK가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이끌어가는 그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모든 게 다 이 AI 또는 GPU 또는 추론 AI 또 추론 AI에 대한 전력량 또 전력량에 대한 문제가 데이터 센터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섹터가 나쁜 섹터고 앞으로 못 올라갈 섹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가 이 추론 시장에 대한 확대를 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나 AI빨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특정 종목들로 쏠리다 보니까 양자 쪽이나 원자력, 우주개발 이쪽에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쪽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추세가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차트를 좀 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야 하는 흐름이 결국에 SEI도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상승에 대한 파동을 보고 있잖아. 그리고 지금 나오는 현재 나오는 이 조정 단계가 이렇게 짧은 파동으로 볼 때 4파 조정이 어디까지 이런 ABC 형태로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0.382 라인까지는 충분히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오면 우리는 매도가 아닌 매수에 대한 총알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정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되어 갈 거고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차트 분석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SDI가 하락하는 걸 더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이 시장이 완벽하게 꺾이는 시장이 아닌 추세를 계속 앞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확실한 고점이나 저점에 대한 시그널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시그널에 따른 확실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 특히나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타점들 혹은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또 여러분께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 영상을 좀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참고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그런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또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찍기 전에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삼성 SDI의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저도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하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타점이 나올 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이러한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명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참고하셔라. 이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끔씩 감사하다고 저한테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주시는데 제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게도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로 저기 삼성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과 또 타점에 대한 기준과 원칙들을 보고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또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신호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